인생이 때로는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해가 저물도록 밭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산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바위 밑에 거대한 뱀 한 마리가 깔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크기에 흠칫 놀랐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뱀을 구해주었다가 도리어 내가 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연민의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기운도 다 빠져 보이는데 설마 나를 해치기야 하겠어. 농부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냈고 마침내 뱀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기운을 차린 듯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농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살려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농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말이냐.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농부가 억울해하며 소리치자 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본래부터 불공평한 곳이지. 농부가 세상이 모두 불공평하지만은 않다고 항변하자 뱀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다. 나를 살려준 은혜를 생각해서 기회를 주지. 지금부터 길을 가다가 만나는 동물 셋에게 물어보아라. 삶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그들 중 단 하나라도 삶이 공평하다고 말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농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뱀은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길을 나섰고 가장 먼저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소야, 너는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소가 대답했습니다. 불공평하지요. 인간들은 우리에게 풀을 먹여 키워줍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 대신 저는 신선한 우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늙거나 우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인간들은 저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평생을 봉사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니 어찌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농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것은 마당을 거닐던 닭이었습니다. 닭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닭은 예상대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공평하고 말고요. 사람들은 제게 모이를 주어 키웁니다. 저는 그 보답으로 매일 알을 낳아주지요. 하지만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제 목을 원합니다. 기쁨의 순간에 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니 이보다 더 불공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세 번째 동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당나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농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당나귀야, 제발 부탁이다.
너는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당나귀는 잠시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세상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머니께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삶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애야, 삶이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는 언제든 춤을 출 수 있단다. 그 말을 마친 당나귀는 갑자기 엉거주춤,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신나고 즐거워 보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닭도 날갯짓을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소도 덩달아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즐거운 기운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농부의 몸을 감고 있던 뱀마저도 그 흥겨움에 이끌려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춤에 정신이 팔려 몸을 조이던 힘이 풀린 그 순간 농부는 재빨리 몸을 빼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따르던 당나귀를 보며 농부는 외쳤습니다. 그래, 당나귀야. 내 말이 맞았구나. 삶이 공평하든 아니든 우리는 춤을 출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 타인의 평가, 세상의 불공평함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당나귀의 춤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흠결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와 흠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마치 옛날 한 어부가 발견한 진주처럼 말입니다. 그 어부는 아주 크고 영롱한 진주를 발견했지만 아쉽게도 표면에 작은 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흠집만 없다면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는 흠집을 없애기 위해 진주 표면을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흠집을 갈아내자 그 안에 또 다른 흠집이 나타났고 그것을 갈아내자 또 다른 흠이 드러났습니다. 흠을 없애기 위해 계속해서 진주를 갈아낸 결과 마침내 흠집은 사라졌지만 주먹만 했던 아름다운 진주 또한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과거의 상처를 없애고 감추려고만 애쓰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같이 즉 진주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수많은 다툼을 일으키던 말썽꾼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다툼 어음에 으뜸 일아 불리게 된 수보리 존자처럼 우리의 흠결은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흠결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이 그려놓은 관역의 정중앙을 마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회적 성공이라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합니다. 어느 마을에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군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군인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와 보니 낡은 창고 벽에 그려진 수많은 관역마다 정확히 정중앙에 화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감탄하며 이 명사수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한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군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 화살들을 쏜 것이냐? 대체 비결이 무엇이냐? 소년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저는 먼저 벽에 화살을 쏘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 화살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리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왜 남이 그려놓은 관역에만 화살을 맞추려 애쓰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화살을 쏜 곳에 우리의 관역을 그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관역을 그려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명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인도를 정복하러 가는 길, 그는 자신의 위풍당당한 행렬을 보고도 비웃음을 터뜨리는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가 그 이유를 묻자 수행자는 그를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가 분노하며 자신은 세상을 가진 자라고 외치자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만약 당신이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물 한 컵을 준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물 한 컵과 당신 제국의 얼마를 바꾸시겠습니까? 알렉산더는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수행자가 만약 그가 왕국의 절반으로도 부족하다고 한다면요? 라고 다시 묻자 알렉산더는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그 물을 마시겠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이 정복한 위대한 제국의 가치가 고작 물 한 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사실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큰 충격을 받고 정복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부와 명예, 성공, 심지어는 사소한 자존심까지도 결국에는 물 한 컵의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과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흠결이 있습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에 지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나귀처럼 춤을 추십시오. 흠이 있는 진주를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화살을 쏜 곳에 당신만의 관역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제국은 결국 물 한 컵의 가치라는 것을. 모든 고정관념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자유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공부하고 기도하고 춤을 추며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고정된 관역을 맞추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롭게 쏜 화살 주위로 즐겁게 원을 그려나가는 축제가 되기. 인생이 때로는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해가 저물도록 밭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산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바위 밑에 거대한 뱀 한 마리가 깔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크기에 흠칫 놀랐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뱀을 구해주었다가 도리어 내가 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연민의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기운도 다 빠져 보이는데 설마 나를 해치기야 하겠어. 농부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냈고 마침내 뱀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기운을 차린 듯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농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살려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농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말이냐.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농부가 억울해하며 소리치자 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본래부터 불공평한 곳이지. 농부가 세상이 모두 불공평하지만은 않다고 항변하자 뱀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다. 나를 살려준 은혜를 생각해서 기회를 주지. 지금부터 길을 가다가 만나는 동물 셋에게 물어보아라. 삶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그들 중 단 하나라도 삶이 공평하다고 말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농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뱀은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길을 나섰고 가장 먼저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소야, 너는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소가 대답했습니다. 불공평하지요. 인간들은 우리에게 풀을 먹여 키워줍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 대신 저는 신선한 우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늙거나 우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인간들은 저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평생을 봉사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니 어찌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농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것은 마당을 거닐던 닭이었습니다. 닭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닭은 예상대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공평하고 말고요. 사람들은 제게 모이를 주어 키웁니다. 저는 그 보답으로 매일 알을 낳아주지요. 하지만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제 목을 원합니다. 기쁨의 순간에 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니 이보다 더 불공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세 번째 동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당나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농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당나귀야, 제발 부탁이다. 너는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당나귀는 잠시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세상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머니께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삶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애야, 삶이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는 언제든 춤을 출 수 있단다. 그 말을 마친 당나귀는 갑자기 엉거주춤,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신나고 즐거워 보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닭도 날갯짓을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소도 덩달아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즐거운 기운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농부의 몸을 감고 있던 뱀마저도 그 흥겨움에 이끌려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춤에 정신이 팔려 몸을 조이던 힘이 풀린 그 순간 농부는 재빨리 몸을 빼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따르던 당나귀를 보며 농부는 외쳤습니다. 그래, 당나귀야. 내 말이 맞았구나. 삶이 공평하든 아니든
우리는 춤을 출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 타인의 평가, 세상의 불공평함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당나귀의 춤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흠결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와 흠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마치 옛날 한 어부가 발견한 진주처럼 말입니다. 그 어부는 아주 크고 영롱한 진주를 발견했지만 아쉽게도 표면에 작은 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흠집만 없다면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는 흠집을 없애기 위해 진주 표면을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흠집을 갈아내자 그 안에 또 다른 흠집이 나타났고 그것을 갈아내자 또 다른 흠이 드러났습니다. 흠을 없애기 위해 계속해서 진주를 갈아낸 결과 마침내 흠집은 사라졌지만 주먹만 했던 아름다운 진주 또한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과거의 상처를 없애고 감추려고만 애쓰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같이, 즉 진주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수많은 다툼을 일으키던 말썽꾼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다툼 어둠에 으뜸 잃어 불리게 된 수보리 존자처럼 우리의 흠결은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흠결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이 그려놓은 관역의 정중앙을 마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회적 성공이라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합니다. 어느 마을에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군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군인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와 보니 낡은 창고 벽에 그려진 수많은 관역마다 정확히 정중앙에 화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감탄하며 이 명사수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한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군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 화살들을 쏜 것이냐? 대체 비결이 무엇이냐? 소년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저는 먼저 벽에 화살을 쏘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 화살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리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왜 남이 그려놓은 관역에만 화살을 맞추려 애쓰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화살을 쏜 곳에 우리의 관역을 그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관역을 그려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명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인도를 정복하러 가는 길, 그는 자신의 위풍당당한 행렬을 보고도 비웃음을 터뜨리는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가 그 이유를 묻자 수행자는 그를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가 분노하며 자신은 세상을 가진 자라고 외치자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만약 당신이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물 한 컵을 준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물 한 컵과 당신 제국의 얼마를 바꾸시겠습니까? 알렉산더는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수행자가 만약 그가 왕국의 절반으로도 부족하다고 한다면요? 라고 다시 묻자 알렉산더는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그 물을 마시겠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이 정복한 위대한 제국의 가치가 고작 물 한 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사실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큰 충격을 받고 정복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부와 명예, 성공, 심지어는 사소한 자존심까지도 결국에는 물 한 컵의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과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흠결이 있습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에 지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나귀처럼 춤을 추십시오. 흠이 있는 진주를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화살을 쏜 곳에 당신만의 관역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제국은 결국 물 한 컵의 가치라는 것을. 모든 고정관념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자유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공부하고 기도하고 춤을 추며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고정된 관역을 맞추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롭게 쏜 화살 주위로 즐겁게 원을 그려나가는 축제가 되기. 인생이 때로는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해가 저물도록 밭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산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바위 밑에 거대한 뱀 한 마리가 깔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크기에 흠칫 놀랐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뱀을 구해주었다가 도리어 내가 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연민의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기운도 다 빠져 보이는데 설마 나를 해치기야 하겠어. 농부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냈고 마침내 뱀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기운을 차린 듯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농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살려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농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말이냐.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농부가 억울해하며 소리치자 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본래부터 불공평한 곳이지. 농부가 세상이 모두 불공평하지만은 않다고 항변하자 뱀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다. 나를 살려준 은혜를 생각해서 기회를 주지. 지금부터 길을 가다가 만나는 동물 셋에게 물어보아라. 삶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그들 중 단 하나라도 삶이 공평하다고 말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농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뱀은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길을 나섰고
가장 먼저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소야, 너는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소가 대답했습니다. 불공평하지요. 인간들은 우리에게 풀을 먹여 키워줍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 대신 저는 신선한 우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늙거나 우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인간들은 저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평생을 봉사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니 어찌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농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것은 마당을 거닐던 닭이었습니다. 닭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닭은 예상대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공평하고 말고요. 사람들은 제게 모이를 주어 키웁니다. 저는 그 보답으로 매일 알을 낳아주지요. 하지만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제 목을 원합니다. 기쁨의 순간에 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니 이보다 더 불공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세 번째 동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당나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농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당나귀야, 제발 부탁이다. 너는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당나귀는 잠시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세상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머니께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삶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애야, 삶이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는 언제든 춤을 출 수 있단다. 그 말을 마친 당나귀는 갑자기 엉거주춤,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신나고 즐거워 보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닭도 날갯짓을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소도 덩달아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즐거운 기운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농부의 몸을 감고 있던 뱀마저도 그 흥겨움에 이끌려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춤에 정신이 팔려 몸을 조이던 힘이 풀린 그 순간 농부는 재빨리 몸을 빼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따르던 당나귀를 보며 농부는 외쳤습니다. 그래, 당나귀야. 내 말이 맞았구나. 삶이 공평하든 아니든 우리는 춤을 출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 타인의 평가, 세상의 불공평함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당나귀의 춤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흠결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와 흠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마치 옛날 한 어부가 발견한 진주처럼 말입니다. 그 어부는 아주 크고 영롱한 진주를 발견했지만 아쉽게도 표면에 작은 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흠집만 없다면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는 흠집을 없애기 위해 진주 표면을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흠집을 갈아내자 그 안에 또 다른 흠집이 나타났고 그것을 갈아내자 또 다른 흠이 드러났습니다. 흠을 없애기 위해 계속해서 진주를 갈아낸 결과
마침내 흠집은 사라졌지만 주먹만 했던 아름다운 진주 또한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과거의 상처를 없애고 감추려고만 애쓰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같이, 즉 진주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수많은 다툼을 일으키던 말썽꾼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다툼 어둠에 으뜸 잃어 불리게 된 수보리 존자처럼 우리의 흠결은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흠결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이 그려놓은 관역의 정중앙을 마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회적 성공이라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합니다. 어느 마을에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군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군인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와 보니 낡은 창고 벽에 그려진 수많은 관역마다 정확히 정중앙에 화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감탄하며 이 명사수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한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군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 화살들을 쏜 것이냐? 대체 비결이 무엇이냐? 소년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저는 먼저 벽에 화살을 쏘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 화살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리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왜 남이 그려놓은 관역에만 화살을 맞추려 애쓰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화살을 쏜 곳에 우리의 관역을 그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관역을 그려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명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인도를 정복하러 가는 길, 그는 자신의 위풍당당한 행렬을 보고도 비웃음을 터뜨리는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가 그 이유를 묻자 수행자는 그를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가 분노하며 자신은 세상을 가진 자라고 외치자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만약 당신이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물 한 컵을 준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물 한 컵과 당신 제국의 얼마를 바꾸시겠습니까? 알렉산더는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수행자가 만약 그가 왕국의 절반으로도 부족하다고 한다면요? 라고 다시 묻자 알렉산더는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그 물을 마시겠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이 정복한 위대한 제국의 가치가 고작 물 한 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사실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큰 충격을 받고 정복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부와 명예, 성공, 심지어는 사소한 자존심까지도 결국에는 물 한 컵의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과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흠결이 있습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에 지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나귀처럼 춤을 추십시오. 흠이 있는 진주를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화살을 쏜 곳에 당신만의 관역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제국은 결국 물 한 컵의 가치라는 것을. 모든 고정관념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자유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공부하고, 기도하고, 춤을 추며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고정된 관역을 맞추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롭게 쏜 화살 주위로 즐겁게 원을 그려나가는 축제가 되기. 인생이 때로는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해가 저물도록 밭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산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바위 밑에 거대한 뱀 한 마리가 깔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크기에 흠칫 놀랐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뱀을 구해주었다가 도리어 내가 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연민의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기운도 다 빠져 보이는데 설마 나를 해치기야 하겠어. 농부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냈고 마침내 뱀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기운을 차린 듯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농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살려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농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말이냐.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농부가 억울해하며 소리치자 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본래부터 불공평한 곳이지. 농부가 세상이 모두 불공평하지만은 않다고 항변하자 뱀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다. 나를 살려준 은혜를 생각해서 기회를 주지. 지금부터 길을 가다가 만나는 동물 셋에게 물어보아라. 삶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그들 중 단 하나라도 삶이 공평하다고 말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농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뱀은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길을 나섰고 가장 먼저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소야, 너는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소가 대답했습니다. 불공평하지요. 인간들은 우리에게 풀을 먹여 키워줍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 대신 저는 신선한 우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늙거나 우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인간들은 저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평생을 봉사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니 어찌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농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것은 마당을 거닐던 닭이었습니다. 닭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닭은 예상대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공평하고 말고요. 사람들은 제게 모이를 주어 키웁니다. 저는 그 보답으로 매일 알을 낳아주지요. 하지만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제 목을 원합니다.
기쁨의 순간에 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니 이보다 더 불공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세 번째 동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당나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농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당나귀야, 제발 부탁이다. 너는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당나귀는 잠시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세상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머니께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삶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애야, 삶이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는 언제든 춤을 출 수 있단다. 그 말을 마친 당나귀는 갑자기 엉거주춤,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신나고 즐거워 보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닭도 날갯짓을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소도 덩달아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즐거운 기운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농부의 몸을 감고 있던 뱀마저도 그 흥겨움에 이끌려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춤에 정신이 팔려 몸을 조이던 힘이 풀린 그 순간 농부는 재빨리 몸을 빼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따르던 당나귀를 보며 농부는 외쳤습니다. 그래, 당나귀야. 내 말이 맞았구나. 삶이 공평하든 아니든 우리는 춤을 출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 타인의 평가, 세상의 불공평함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당나귀의 춤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흠결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와 흠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마치 옛날 한 어부가 발견한 진주처럼 말입니다. 그 어부는 아주 크고 영롱한 진주를 발견했지만 아쉽게도 표면에 작은 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흠집만 없다면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는 흠집을 없애기 위해 진주 표면을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흠집을 갈아내자 그 안에 또 다른 흠집이 나타났고 그것을 갈아내자 또 다른 흠이 드러났습니다. 흠을 없애기 위해 계속해서 진주를 갈아낸 결과 마침내 흠집은 사라졌지만 주먹만 했던 아름다운 진주 또한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과거의 상처를 없애고 감추려고만 애쓰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같이 즉 진주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수많은 다툼을 일으키던 말썽꾼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다툼 어둠에 으뜸 잃어 불리게 된 수보리 존자처럼 우리의 흠결은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흠결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이 그려놓은 관역의 정중앙을 마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회적 성공이라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합니다. 어느 마을에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군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군인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와 보니 낡은 창고 벽에 그려진 수많은 관역마다 정확히 정중앙에 화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감탄하며 이 명사수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한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군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 화살들을 쏜 것이냐? 대체 비결이 무엇이냐? 소년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쉬워요. 저는 먼저 벽에 화살을 쏘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 화살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리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왜 남이 그려놓은 관역에만 화살을 맞추려 애쓰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화살을 쏜 곳에 우리의 관역을 그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관역을 그려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명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인도를 정복하러 가는 길, 그는 자신의 위풍당당한 행렬을 보고도 비웃음을 터뜨리는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가 그 이유를 묻자 수행자는 그를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가 분노하며 자신은 세상을 가진 자라고 외치자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만약 당신이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물 한 컵을 준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물 한 컵과 당신 제국의 얼마를 바꾸시겠습니까? 알렉산더는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수행자가 만약 그가 왕국의 절반으로도 부족하다고 한다면요? 라고 다시 묻자 알렉산더는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그 물을 마시겠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이 정복한 위대한 제국의 가치가 고작 물 한 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사실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큰 충격을 받고 정복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부와 명예, 성공, 심지어는 사소한 자존심까지도 결국에는 물 한 컵의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과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흠결이 있습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에 지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나귀처럼 춤을 추십시오. 흠이 있는 진주를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화살을 쏜 곳에 당신만의 관역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제국은 결국 물 한 컵의 가치라는 것을. 모든 고정관념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자유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공부하고 기도하고 춤을 추며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고정된 관역을 맞추는 고통이 아니라 자유롭게 쏜 화살 주위로 즐겁게 원을 그려나가는 축제가 되기. 인생이 때로는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해가 저물도록 밭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산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바위 밑에 거대한 뱀 한 마리가 깔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크기에 흠칫 놀랐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뱀을 구해주었다가 도리어 내가 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연민의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기운도 다 빠져 보이는데 설마 나를 해치기야 하겠어. 농부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냈고 마침내 뱀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기운을 차린 듯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농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살려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농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말이냐.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농부가 억울해하며 소리치자 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본래부터 불공평한 곳이지. 농부가 세상이 모두 불공평하지만은 않다고 항변하자 뱀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다. 나를 살려준 은혜를 생각해서 기회를 주지. 지금부터 길을 가다가 만나는 동물 셋에게 물어보아라. 삶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그들 중 단 하나라도 삶이 공평하다고 말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농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뱀은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길을 나섰고 가장 먼저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소야, 너는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소가 대답했습니다. 불공평하지요. 인간들은 우리에게 풀을 먹여 키워줍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 대신 저는 신선한 우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늙거나 우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인간들은 저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평생을 봉사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니 어찌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농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것은 마당을 거닐던 닭이었습니다. 닭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닭은 예상대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공평하고 말고요. 사람들은 제게 모이를 주어 키웁니다. 저는 그 보답으로 매일 알을 낳아주지요. 하지만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제 목을 원합니다. 기쁨의 순간에 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니 이보다 더 불공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세 번째 동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당나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농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당나귀야, 제발 부탁이다. 너는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당나귀는 잠시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세상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머니께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삶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애야, 삶이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는 언제든 춤을 출 수 있단다. 그 말을 마친 당나귀는 갑자기 엉거주춤,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신나고 즐거워 보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닭도 날갯짓을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소도 덩달아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즐거운 기운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농부의 몸을 감고 있던 뱀마저도 그 흥겨움에 이끌려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뱀이